만인을 참 가슴을 울린 목소리 주인공이 됐습니까? 글쎄, 제가 밤 프로를 해서 아마 잠을 못 자겠나 봐요. 밤 프로를 밤이라서. 네, 아침 프로도 많이 했지만은 그 옛날에 했던 밤의 플랫폼 같은 거는 정말 한밤중에 했으니까. 그렇죠. 네. 청취자들과 함께 네. 그건 50년의 세월을 함께 해오신 우리 김세원 선생님 어떤 발길로 살아오셨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명사의 이력을 깐깐하게 따져보는 칸칸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0대부터 살펴볼 텐데요. 1945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참 좋아하던 소녀는 무럭무럭 자라서 동덕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죠. 20대는요. 네, 20살이 된 김세원 숙녀, 한국외국어대학교요 불어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 방송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TBC 일기상으로서 방송계와 인연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MBC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안녕하세요 김세원이에요의 DJ를 맡고요. 이어서 TBS의 밤의 플랫폼 DJ까지 맡으면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방송대상 개인상까지 거머쥐면서 화려한 출발을 20대에 벌써 하게 됩니다. 네, 30대에는 언론 통폐합 시절이죠. 이때는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떠나서 2년간의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MBC 가정음악실 DJ로 활동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음악 선곡부터 멘트까지 직접 작성을 하시면서 9년간이나 활동을 하시고요. 동시에 KBS 김세원의 영화음악실 DJ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 방송대상 라디오 작품상까지 수상을 하십니다. 네, 40대 또 한 번의 유학, 전액 장학금으로요. 독일에 있는 1000명밖에 못 받았다는 DAAD 장학금을 받으면서 전액 장학금을 갔다 오시고요. 화려하게 방송을 다시 복귀하셔서 PBC의 시간의 흐름 속으로 DJ, KBS의 가정음악 DJ까지 맡으면서 여전히 청취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50대는요. 네, 50대에는요. 미국도 아니고요. 독일도 아닌 일본으로 떠나십니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노래의 날개 위의 DJ, 당신의 밤과 음악 DJ로 활동을 하시다가 2003년에 EBS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한국 방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네, 60대는 조금 더 영역이 활동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영화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의 내레이션을 맡으면서 젊은 세대들과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총동문회 특별 공로상까지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TV 광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레이션에서 아름다운 저음의 매력을 뽐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10대부터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싶네요. 아니요, 빠진 것보단 방송을 오래 하긴 했네요. DJ 활동을 맞아요. 오래오래 하셨어요. 네, 오래 했어요. 프로그램만 해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네. 자, 지금까지 이상 100만 불짜리 목소리 김세원 씨의 칸칸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사진으로 인생을 말한다. 방송인이자 DJ인 김세원 선생님의 그 삶의 여정을 이제부터 사진으로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왼편에 있는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가요? 그게요. 네. 피난 가서예요. 그래서 피난 가서 추석 때 찍은 건데요. 그래도 파마까지 했네. 여기가 그때 그때 이 정도면은요. 불파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불에다가 이렇게 그땐 연탄은 없을 텐데 그 넣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치마 조거리는 어머니가 물을 들여가지고 없으니까 6.25 때 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 물을 들여서 밤 새워가지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표정도 굉장히 딱 야무지세요. 그래요? 네. 못났지 굉장히. 뭐. 아니 아주 귀엽고. 그 옆에가 이제 피난국민학교. 피난에서. 그게 피난국민학교 여기가. 한 3, 4학년, 부산이에요? 한 5학년 됐을 거예요. 부산이에요? 아니요, 대구요. 아 대구 피난가시구나. 어렸을 때부터 끼가 남달랐고 왜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옆에 사진을 보면 옆에 언제 그거는 대학 우리 시절인가요? 외대 불어과 졸업
그 사은회 한 날이에요. 그래서 치마 조거리를 입었어요. 요즘은 사은회 때 뭘 입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글쎄요, 뭐 정장 차림을 많이 하지 않나 우린 치마 싶은데요. 조거리 입었잖아요, 전부. 옛날에는 늘 네, 그랬어요. 얼마 그밖에는- 전까지도 많이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때 처음으로 성우에 그때는 이미 제가 성우였죠. 왜냐하면 성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건 졸업 때니까. 네, 2학년 때 TBC 일기로 들어갔으니까요. 네. 예,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오히려 그게 한 대학교 60한 5년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옆에 계시는 분이 프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 곽규석 선 그때 씨가 그분의 굉장히 인기는 젊으실 뭐 저희 젊은 하늘을 세대들 찌르- 모를 수 있거든요. 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네, 네. 때네. 네. 되게 유명한 그때 당시 DJ이신가요? 아유, 뭐 DJ가 아니라 예. 코미디언이고 사회자고 서울 음대를 다니시다가 아마 공군 군악대에 계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인기가 최고였죠, 저분이. 어떤 근데- 계기로 함께 그럼 방송을 하게 되셨나요? 그때 세계의 뒷골목이라는 프로였어요. 네. 10분짜리. 네. 근데 저는 사실 참 그 무명의 시절을 한 1년 넘게 보냈어요. 남들은 많이 할 때. 그때가 드라마 시절이에요. 네. 네, 드라마도 주로 역사 드라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저는 근데 출연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성우는 들어갔는데 부끄러워서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 너무 다. 막 이렇게 뭐 연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근데 학교 방송국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그게 DJ의 시초일 거예요. 학교 방송이. 그때는 이제 쓰고 음악 골라서 그냥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때 방송국에 들어가서도 그냥 보통 얘기하듯이 하려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시대니까 드라마를 다 하면은 그 시녀들 나오잖아요. 네. 이제 네. 사극에. 그럼 시녀 1은 조금 한 두세 마디 돼요. 시녀 2 한 두 마디. 시녀 3은 네 하고 합창하는 네. 그 합창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그래도 제가 잘하던 게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가사 도우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식구처럼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식모라고 있었어요. 많았죠. 그저 한 15에서 그렇죠, 20살 안팎. 그렇죠. 예. 그 역할하고 어린애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제가 잘했어요. 아바마마 이런 거는 못했지만 그런 건 못하고 식모는 주로 뭐 어떤 제가 사투리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했죠, 제가. 그때 이제 세계의 뒷골목이라는 프로를 네. 우리 같은 동기가 그것도 먼저 했는데 결혼을 예. 하게 돼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맡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물을 만났죠. 근데 세계의 뒷골목이라는 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 네. 세계의 뒷골목을 찾아다니는 얘기인데 그 재밌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때 과연 누가 그렇게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어디 나오는 책 뭐 이런 걸로 작가들도 쓰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뭐 어디 뒷골목에 가면은 인제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거를 다 한다. 뭐 밥 먹었니? 그러면 인제 그러면 인제 뭐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참 재밌게 저걸 진행했어요. 근데 거기서 왜 그 동안에 네. 그 아바마마도 못하고 오직 식모만 네, 네. 하다가 네. 거기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을 만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보통 얘기하듯이 하고 물론 네. 그게 10분짜리지만 그 안에 이렇게 대화체에 그게 나와요. 나오지만은 그거는 마치 그 캐리컬처처럼 그냥 특징적인 것만 하면은 되거든요. 저도 연기를 하려면 잘해요, 사실. 마음을 안 먹었구나 그때. 그래가지고 그 저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정말 그 당시에 대단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글쎄, 했을지 뭐 궁금하거든요. 지금하고 비하면야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라디오 시대니까. 네, 네. 네. 뭐 그때는 청취자하고의 소통이라는 것이 생방송의 전화 정도고 다 편지죠. 그렇죠. 요새처럼 뭐 예, 예, 인터넷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 예. 다 편지. 이 그냥 손으로 쓰는 예. 그 엽서 아니면은 편지. 그걸로 이제 주고받는데 많이 왔죠. 많이 네. 오기는. 네. 말씀하신 대로 한창 인기가도를 달릴 때 사진이 네. 제- 여기입니까?
그거는 김세원의 영화음악실. 김세원의 영화. 78년. 그것도 TBC에서 시작하다가 80년에 통폐합되면서 KBS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됐던 거예요. 아니, 이때 이렇게 한참 잘 나가실 때 뭐 남성들한테 뭐 엄청난 뭐 인기가 뭐 틀림없이 있었을 테고. 그 뭐 누구나 그때 방송하는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있었죠. 꽃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꽃. 꽃 정도가 아닌 것 꽃은 뭐 같아. 보통이고 많이 보내주시고 이러셨을 것 꽃은 같은데. 뭐 장미, 백송이 뭐 이런 백송. 거는 보통이었고 백송이.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낳는데 얘를 이 영화음악실에 입적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같이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0일 떡을 또 하나를 해오고 네. 뭐 그런 거예요. 직접 프로포즈 같은 게 많이 있었을 텐데요. 뭐를 해요? 프로포즈요? 프로포즈를 예. 그래 있죠. 네. 19살 난 친구가 난 그때 결혼해서 애도 다 있을 때인데 그래요? 19살인데 이제 목소리라는 게 상상의 매체죠. 이 라디오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9살인데 군대를 간대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와서 결혼을 하겠대요, 저하고. 그리고 키가 173이고 오. 가슴 둘레가 뭐 그런 거를 몸으로 이제 승부를. 예. 그렇게 해서 보낸 엽서였고 이야. 또 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기억나는 게 금반지 3돈을 보냈어요. 네.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난 그런 거 보면 무서워요, 그냥. 아유, 아주 좀 이상한. 골치 아픈 그죠? 일도 골치 많았어요, 아프잖아요. 사실은. 네. 네. 아 근데 만약 결혼 안 하셨으면 네. 그 가슴 둘레 그 사나이 글쎄, 또 한번 고려해봤을까요?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지. 글쎄. 뭐. 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받으셨던 금반지는 어떻게 근데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면 다 금반지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PD 보고 이거를 그 사람한테 돌려주든지 나는 모른다. 한 번 이렇게 노타치. 보기만 했어요. 근데 이거 3돈쯤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였네요. 예. 10돈쯤을 보냈어요. 네. 조금. 인기가 있을만 했던 게 당시에 뭐 진행 방식이 그 전에 진행자들이랑 확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아, 그게 저는 이제 그 학교 방송에서 방송국에서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뉴스 읽듯이 모든 방송이 틀리면은 글자 틀리면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시절이에요. 예. 그거를 매끄럽게 잘 읽었다 하면 방송을 잘한다. 예. 뭐 이러는 시절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송은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한번. 어허. 70년에 생방송을 하는데 4시 5분부터 4시 반까지인데 차를 마시자. 네. 제가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예. 딸그닥 소리 내고 마시는 소리도. 네, 그러고 그럼요. 의자 끌고 어자 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인터폰으로 바깥에 날씨 좀 주세요. 라든가 이런 얘기를 예. 지금은 뭐 많이들 뭐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때는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방송 사고예요. 맞죠. 네, 그때 방송 당시에는. 사고죠. 네. 근데 그거를 했어요. 하고 또 그. 그래가지고 그게 뭐 좀 센세이셔널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방송이 참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잘려도 할 수 없다 그러고서는 시작을 했죠. 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하시다. 역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죠. 굉장한 배포시네. 그런 자연스러운 방송에 관련된 시도 말고도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를 읽어주시는 시는 네. 제가 그거는 조금 이 일조를 했어요. 뭐냐 네. 하면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프로듀서하고 항상 나는 내 프로에 시를 하나씩 읽겠다 매일. 무조건. 매일. 네, 무조건 읽겠다.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가 무슨 시를 못 읽을 프로가 아니거든요. 다 네. 음악 프로니까 네. 시를 읽겠다. 그래서 밤 프로를 맡든 네. 아침 프로를 맡든 낮 어허. 프로를 맡든 항상 시를 읽었어요. 시 한 편을 골라서 음악 그 백뮤직 고르고 그렇게 해서 시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우리 동네에 그 책방에를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모르는데 목소리만 네. 듣고
아유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시집이 잘 팔려요 이래요. 목소리만 듣고 시집이 잘 팔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사실 시라는 것이 이 문학 장르 중에서 제일 잘 안 팔리잖아요. 맞아요. 소설이나 네. 뭐 이런 거에 예, 비하면은 안 팔리죠. 시집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 속으로 아 내가 그래도 일조를 했다. 많이 하셨네. 네. 100만 불짜리 목소리에 나오는 시. 응. 이 시를 저희 세대는 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시를 그렇죠. 좀 들어볼 저희도 수. 여기서 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 부탁을 그래 드릴게요, 주셔야죠. 네,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악만 잘 주세요. 네. 야, 박수. 무슨 종이 소리부터 내. 전화, 마종기. 당신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 당신 방의 책장을 지금 잘게 흔들고 있을 전화 종소리. 수화기를 오래 귀에 대고 많은 전화 소리가 당신 방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외출해서 돌아와 문을 열 때 내가 이 구석에서 보낸 모든 전화 소리가 당신에게 쏟아져서 그 입술 근처나 가슴 근처를 비벼대고 은근한 소리의 눈으로 당신을 밤새 지켜볼 수 있도록 다시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 갑자기 참 전화 걸고 싶지 않아. 저는 이 신앙송을 계속 듣고 싶네요. 예. 제가 그렇게 걸었던 전화가 또 생각나면서 순간 몰입이 누구한테 되네요. 거신 건데요? 다른 얘기 하시죠, 이제. 근데 굉장히 막 봄비에 네. 이렇게 어둠이 착 되는 봄비에 촉촉하게 가슴이 착 적셔지는 것 같아. 봄 같아요 요새 네, 날씨가. 이러니 이게 지금 뭐 싸들고 안 오겠냐고 건반지 살을 안 가겠냐고. 저 같으면 다이아몬드 들고 갔습니다. 그 정도 됐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어디 푹 빠졌다 나온 것 같아 잠시 동안. 음악이 네. 좋아서 그래. 음악이. 아니, 아닙니다. 또 한 30년 동안 하시다 보면 또 방송 사고 같은 것도 또 있을 만한데요. 방송사고 비교적 없는 편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하니까 사고가 아니지. 그렇죠. 이제 뭐 사고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그러네. 있죠. 애들이 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저기 이렇게 갑자기 문을 열더니요. 온에어 이렇게 써놓으면은 네. 안 네,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짜장면이고 뭐고 다 중국집에서 시켜다 먹을 때예요. 네, 네, 네. 또 시간들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방송국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짜장면 냄새가 굉장히 났었어요. 그랬는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문을 탁 열더니 짜장면 가져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나는 안 시켰거든요. 물론 거기서 왜 시키겠어요. 그래서 내가 난 짬뽕 시켰는데 그러고서 내보내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프로듀서 누구 엔지니어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는 김세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이제 끝인데 네.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순간. 있어요. 이름을 딱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맞아요. 잊어버려서 맞아요. 막 머릿속에서 너 빨리 이름 대야지 막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다 이제 다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길거든요. 포즈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안을 쳐다본 거예요. 예. 근데 제 이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알아보고 내일 알아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끝낸 거예요. 제가. 우리도 잘 안 되면 그러자고. 내일 말씀. 다음 주에 말씀. 다음 주에 말씀. 네. 좋은 생각이네요. 그지? 이렇게 삶을 참 재미있게 사시는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보면 친절한 금자씨 포스터가 그 다음에 있거든요. 네. 네. 친절한 금자씨를 김세원 씨와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우리 박찬욱 감독한테 처음 제의 받았을 때 어땠었어요? 그 맨 처음에는 제가 또 잘난 체 하느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네. 일단 안 한다고. 네, 근데 하네. 잘난 체 하느라고 보다도 그 남의 작품을 제가 안 한 분야니까 남의 작품을 또 잘못해 놓으면은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좀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네. 목소리는 음. 영화를 봐서 프라이보이도 많이 모르고. 익숙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20대를 만날 때는 그 친절한 금자씨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신뢰감을 이렇게 단호하게 신뢰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잠깐한 자. 아니 저는 주위에 만약에 정말로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면 그냥 목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따라갈 것 같아요. 아이. 누구시지? 방송을 하시나? 그분이신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목소리가 매력이 있는데 다음 사진 이번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 EBS에서 네. 이사장 역할을 하실 때 네, 사진인데 네. 좀 의외의 길이었어요. 방송이 아닌. 처음엔 제가 숫자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몇천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십, 백, 천만, 십만 이렇게 저도 저는 아직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도 때마다 그거 안 그걸 세고 돼요. 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걸 꼭 뭐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보고 녹음을 하래요. 예. 근데 PD가 하는 말이 딱 끊는 거를 딱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쉬는 데를 딱 끊는 것부터 막. 그러니까 어느 프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그렇게 포즈를 물론 다큐멘터리도 포즈를 둬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막 제가 하듯이 네. 그렇게 많이 네, 두시면 네. 사고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화면이 막 지나가는데 안 되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제가 밤의 플랫폼이라는 거가 네. 저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광화문에서 낙엽이 그러면은 아현동에 가서 구릅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 정도로 이게 포즈가 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즈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글도 행간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작가가 뭘 하려는 무슨 얘기인가. 시도 그렇고. 근데 포즈가 듣는 사람을 사실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궁금하고. 포즈가. 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